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지금 장안의 이슈가 되고 있죠. 자, 과연 썸네일처럼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은 경기 침체의 시그널일까라는 주제로 제가 조금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다 보면 이렇게 이 역전하는 서클 부분은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은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경제 역사에서 이런 적이 있었죠. 딴딴딴딴 이렇게 있었는데, 자, 항상 우리가 이 경제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렇게 단순 논리로 보시면 안 되고, 왜 장단기 금리가 역전했느냐? 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느냐? 과거의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과 어저께 오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있어서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기적인 금리가 당연히 이자가 높은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단기적인 것보다. 하지만 자, 어저께 2년물 금리가 2.337, 10년물이 2.331 해가지고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자, 2019년 9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반드시 경기 침체를 단언하기는 좀 억지가 있다가 결론입니다. 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났냐는 거죠. 보통 단기 금리는 연준의 통화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장기 금리는 향후 미래에 대한 성장률 전망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연준의 통화 정책 전환, 이 선반영된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파월이 0.25 올리겠다라고 하는 걸 계속 뿌렸는데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죠. 이곳 미국 현지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죠? 5월부터 0.25는 아니고 0.50으로 바뀌고 있다.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도 연준이 0.50을 금리를 올릴 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힘을 실어줬잖아요. 실업률이 3점대로 내려앉았고요. 그렇죠? 지금 이 개인 소비 지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고요. 자,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기준으로 삼는 부분들이 지금 경제 지표가 제일 잘 나오고 있어요. 경제는 성장한다. 이제는 인플레이션만 잡는다가 연준의 한결같은 자신감의 근거였거든요. 자, 설령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당장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5개월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프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딱 보면 2000년도 2000 요때 7년도 요때 이때 요 회색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의 시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즉 2, 3년 안에 경기 둔화가 일어나는 빈도가 잦아졌다고 해서 현재를 지금을 위기 구간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시간적인 이 타이밍에 대한 인터벌이 너무 맞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지금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연준이 통화 정책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려잡기 위해서 지금 강하게 금리를 올릴 거라고 하는 또 밑밥을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결국 금융시장은 2년물이나 10년물의 금리 차에 주목하지만 연준은 3개월에서 10년물 금리 차의 예측력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곧 경기 둔화 및 침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물론 조심스러운 반대쪽 의견도 있죠. 반대쪽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최근의 미국 현지의 모습을 보면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의 이런 시그널을 넘어서서 과연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 나오는 여러 지표들 있잖아요. 선행 지표라든지 서프라이즈 지표, 이 지수라든지 보면 상당 부분 미국 현지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과연 이걸 잡을 수 있을까?
뭐 부분적으로 뭐 유가, 오일, 석유, 가스값은 좀 내릴 수 있겠지만 과연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조이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퀘스천 마크죠. 저는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그럼 그렇지.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두 남자한테 속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한결같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다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파월 할아버지. 그렇게 연임이 중요했냐? 중요했겠지. 예. 한결같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작년에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아마 본인의 임기 안에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겠죠. 그것보다도 연임을 하고 싶었겠죠. 그 시장을 좀 다독일 필요가 있었겠죠. 이 남자 이 말에 속았다. 물론 미즈노는 그때도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일시적이 아닌데.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요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이렇게 밑으로 싹 빠졌다 올라가는 게 일시적이거든요. 근데 계속 밑에 있는데 왜 일시적이지? 두 번째는 뭐였죠? 네, 푸틴의 거짓말. 단순한 병력 이동이다라고 얘기했던 푸틴의 거짓말을 한 번쯤 믿어줬던 게 가장 큰 실수였구나.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푸틴이 우리의 돈을 미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지고 흔드는 일이 일어날까? 정말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푸틴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참 많이 했나? 그래서 풋옵션 걸어놓고 말 한마디 해가지고 진짜 팍 떨어뜨리고 돈 벌고 그러나? 언제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저 러시아 할아버지 한마디에 이렇게 휘청휘청했나? 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장단기 금리 역전,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보기보다는 미국 현지에서의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각종 경기 지표들,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FOMC의 발표, 이 부분을 초점을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매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그때 저희가 속보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하루에도 5편 이상씩 영상이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